지금 주말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30만 명이 왔다. 어떤 언론은 2만 명, 경찰 추산 2만 명, 민주당 추산 30만 명. 실제로 이제 저 촛불행동의 촛불 집회도 바로 옆에서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왔고요. 이게 이런 측면이 있어요. 무대에는 없잖아요. 무대 위에서 올라가서 보면 끝이 안 보입니다. 네. 중간에 뭐 가리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어디가 끝인지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사진으로 잠깐 볼게요. 30만 명이라는 숫자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이 100만인데 100만 명 중에 30만 명이 나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온 거죠. 예. 사진 쭉 보시면 이재명 대표가 이 정도 집회를 해야지 대선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신의 뜻이 아니었을까. 실제로요, 그 대선 때 보면은 집회 크게 못해요. 옛날처럼 막 돈 들어가니까. 이 정도 집회를 해줘야 한번 경험해봐야지. 윤석열 저기 올라가면은 후두루들 거려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은데. 뭐 포컷 몇 번 하고 그냥 대충 했겠죠. 이제 이재명 대표 연설을 보면은 뭔가 정말 국가 지도자의 포스가 느껴졌다고 그럴까요? 옆에서 이재명을 구독하라 하고 있는데 자기 이야기 다 하잖아. 네, 진짜 집중력도 좋고 그다음에 단상에 이렇게 연설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성남시장님 많이 이렇게 컸다. 정말 많이 컸다 막 이렇게 되게 막 울컥하더라고요. 내가 키운 것 같고 네, 내가 마음 키운 뿌듯하고. 것처럼.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딸 키워서 시집 보낸 것 같은 느낌. 그 지하 골방에 인터뷰로 와가지고 네. 비가 오던 날이었는데 처마 밑에서 짝다리 짚고 담배 같이 피웠었거든요. 그때 그런 거 근데 이제 지금 대선 담배 대한민국의 논합 사실상 지도자가 됐잖아요. 예. 담배 논앞이던 재명이가 당대표가 그 돼가지고 시집 보냈어. 그래서 주말 집회에서도 아는 척 안 했어요. 진짜로. 예. 그게 더 웃겨 보여. 그렇죠. 뭐 지나가면서 쭉 서로 이렇게 이저 텔레파시 쏘면 되지. 뭘 그렇게 아는 척을 해. 말하지 않아도 알지요. 여기까지. 참. 자, 7년 만에 장애투쟁입니다. 저는 근데 그때 이번에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박근혜 탄핵 그때 퇴진 집회할 때 민주당 정치인 중에 유일하게 그 움직이는 차량 위에서 연설했던 사람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어요. 이재명 시장 이렇게 지나가다가 시장님 부르면 이렇게 손은 들어주고 하던 그런 입장에서 그때 생각이 불현듯 나더라고요. 이 집회가 이걸로 끝나지 않겠구나. 민주당이 집회를 하면 윤석열이 아이고 무서워갖고 저 폐악질을 중단한답니까? 더 심할 거 아니야. 예. 그럼 어쩔 수 없이 또 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 메시지 한번 볼게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어떤 정치인도 국민을 위해 군림하며 지휘하는 존재일 수는 없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상상 못할 퇴행과 퇴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가 1년 만에 8단계나 하락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초부자들 세금만 열심히 깎아주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 마십시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의지입니다. 여기까지. 이거 말고도 명문들이 엄청 많았어요. 네. 언론에 배포된 전문보다 그 사이 또 바뀌었더라고 내용이. 그러니까 보통 많은 언론에서 이제 쓰는 헤드라인은 이재명은 짓밟아도 민생은 짓밟지 마십시오. 이걸 이제 많이 썼더라고요. 그만큼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그러니까는 뭐 바르냐 그르냐 이걸 떠나서 너무 과도하다 하는 건 사실 진영을 떠나서 다들 공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뭐 경제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닌데 정적 제거를 위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수사 권력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는 거는 다들 받아들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짧게 제가 요약해 드린 건 이유는 이 방송 앞에 이재명 대표 연설이 다시 한번 방송이 됐기 때문에 이 방송 앞부분에 나중에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클릭하셔서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들 좀 특성 중에 하나가 다 듣는 거 귀찮고 새날이 써머리 해주겠지. 쪽집게. 그렇게 못해. 그냥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장애 집회를 하겠습니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수십만을 보면서 내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네. 걸 혼자가 보는 아니라는 걸 거죠. 보여주는 예, 거예요. 정말 이재명을 구독하라 하는 그 훌륭한 새끼들이 아니었으면 정말 더 집회는 좋을 수 있었는데 예. 근데 이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좀 우려했었던 민주당의 길이라고 이제 속칭 그렇게 알려져 있는 의원님들도 그 소속 의원님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뭐 윤영찬, 설훈, 고영인, 이용우 이런 의원님들 많이 나오셨어요. 그 나왔다는 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잼딸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분들 SNS나 문자로 장애투쟁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과 함께 민주당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문자로 좋아요. 이분들 다 껴안아야 된다고 생각해. 지금 굉장히 기회가 좋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함께 합시다라는 멘트도 꼭 있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하고 싶은 말 많겠지만 네. 뭐 그래도 너도 사람이었구나 이런 말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네. 예. 지금 왜냐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네.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아,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이 사람들 다 다독다독해서 이재명 편으로 만들자. 이거는 우리 몫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지역구 국회의원이 민주당이거나 원외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행사에 대해서 뭐 홍보를 한다거나 또는 행사 후기를 쓴다거나 또는 이재명 대표 받는 수사가 뭐 억울하다거나 하는 SNS를 보시면 칭찬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번에 이 집회에 있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강성 지지자들한테 이 문자 폭탄 받은 분들한테 사과드린다. 저는 이제 민주당 자체가 이제 그런 제가 원래 준비했던 거는 두 가지 이야기였어요. 조국 장관 재판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뭐 한 4, 5분 준비해 간 거를 1분만 이야기하라니까 뭐 싹 지워버렸는데 조국 장관 재판 끝나고 나서 민주당에서 어떤 논평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따가 2부에서 다시 한번 풀어드리고 두 번째가 이재명 대표를 지키지 못하면 민주당 망한다. 그 얘기는 제가 했는데 실제로 소위 비명계라고 하시는 분들 다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뭐 예를 들면 뭐 체포동의안이 뭐 통과된다든지 뭐 그렇게 안 되겠지만 또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내려놓는다든지 하게 되면 민주당은 선거 그냥 망하는 거예요. 지지층 내가 봤을 때 반 이상 돌아섭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이재명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국회의원직 유지하고 싶으면. 네. 근데 그런 걸 모르는 국회의원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칼을 든 강도가 쳐들어왔잖아요. 칼을 든 강도가 쳐들어왔는데 거기에 모여갖고 회의하고 자빠졌으면 됩니까? 나 그게 되게 화나는 거예요. 이미 칼을 든 강도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안방이고 부엌이고 다 해집고 다니고 있는데 안방에 뭐 아니 저기 작은 방 골방에 모여 앉아가지고 저거 싸울까 말까 하면 안 돼. 저번에 왜 그 민주당이 길인가 하시는 분들 모여가지고 토론하는 것도 그게 되게 웃겼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관련한 대장동 무슨 증거가 하나로 나왔다거나 또 쌍방울 관련한 뭐가 나왔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증거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 태세 전환 해야지 무조건 지켜야 되는구나. 이재명을 지켜야 자기들한테도 기회가 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본능적으로 느끼는 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길에 가서도 격려사를 했던 이유가 그런 게 아니었나라고 마음을 좀 헤아려 보면 저도 싫어요.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이원욱 의원도 나왔잖아요. 네, 이런 네. 거 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이재명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로 할 수밖에 없다. 좀 이런 말씀을 개딸 스타일로 해, 이제.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참 느꼈던 게 뭐냐면 제 주변에 많은 분들께서 이재명 당대표가 된 다음에 예전에 보였던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다. 예전에 뭐 성남시나 뭐 경기도의 그런 뭔가 변화시키는 모습을 변하지 못한다. 역시 이재명이 안 되나라는 의견을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씩 뭔가 민주당을 변화시키고 가는 모습에 있어서 역시 이재명은 하는구나라는 뭔가 확신이 좀 생겼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요 주말에 집회하고 나서요 그 다음날 일요일 날 공식 행사만 3개를 띄어요. 세탕을 뛰시더라고. 청년들 관련한 청년 무슨 뭐 발대식, 네. 난방비 관련한 거 또 하나가 또 있었는데 뭐 알고 계시는 분은 댓글창에 올려주시고요.
방송에 이 시청자를 참여시키는 훌륭한 방송입니다. 참. 아니 지금 모여라 꿈동사님이 마차님 수박 명부 알고 싶다고 해서 가져왔는데 하셨는데 제가 오늘 다른 말을 하니까 굉장히 당황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거 있어요. 이번에 그 민주당의 길 행사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는 비명계가 아니라 비전계다. 그렇죠. 우리 정민석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음. 그러면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낙인이 찍히면 무슨 소리도 안 듣는 것처럼. 근데 나오셨더라고요. 아이고 감사해요 하면 돼. 그럼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어쨌건 그 주말에 일요일 날 세탕을 뛰면서 그 이야기 또 있어요. 지금 전 가구 난방비 지원이 필요하다. 지방 정부도 하는데 왜 못하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거 중요하지 현실적으로. 우리가 뭐 정치 노름 이야기 하지만 일반 서민들한테는 난방비가 실질적으로 와닿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요일도 없어 이제. 난 차라리 일요일을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예상에 이번 주 주말에 또 검찰 수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 지금 몇 주째 주말이 없어요. 주말이 없는 거야. 극한 직업이지 진짜. 이러면서 자꾸 이재명 대표님이 새날 주말 계속 방송하라고 이렇게 격려하시는 거 아닌가? 니들은 해야 되는 것 지금 같은 쉴 때니? 느낌이. 당 대표도 뛰는데 지금. 지금 파주시가 먼저 모든 가구에 20만 원씩 난방비 지급한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야기 다시 이제 마무리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 단합의 유일한 길이다. 이 문구는 김민석 의원 페이스북에서 가져왔거든요. 실제로 김민석 의원도 와서 그 영상에 잡히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비명, 친명 지금 그런 게 아니라 민주당 의원이면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의 각자가 선명하게 단합하고 발언하고 행동할 때다. 저는 최소한 다른 사람들은 다 품어 안아도 지금 박모 의원 있잖아요. 박용진이라고 해도 되죠. 박용진 아니어서요. 아 그래요? 아. 누구지? 내가 대선이나 당대표 경선에서 경쟁한 상대라면요. 나는 먼저 지키고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장애 집회 난 별로예요?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 저는 마음속 접었습니다. 저기는 현역 의원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는 공천에 대한 공포 심도 작용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서 추운 데 있지 말고 재명이 형 따라다니면 따뜻합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세요. 네. 자, 지금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 정치 외교 통일 안보가 6일, 경제는 7일, 다음에 교육 사회 문화는 8일 날. 오늘 민주당의 중량급 인사들이 대거 투입됐거든요. 정청래 의원 이야기는 오늘 저녁 9시 방송에서 다시 한번 본인한테 물어볼게요. 한동훈 장관 나오세요. 이상민 장관 나오세요. 잘하십디다. 자, 어쨌건 그래서 이 대정부 질문에서도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을 것 같고요. 자, 어쨌건 이재명 대표 첫 장애 집회이기도 하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못했던 거 아닌가? 장애 집회도 한번 해볼 만해. 밖에 근데 나가보면 느낌이 달라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낙연 근데. 씨는 뭐 연설할 때도 너무 엄중해가지고 뭔가 좀 가슴 끓는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당 대표들 중에 추미애 대표는 해봤을 것 같고요. 네. 이해찬 대표는 못 해봤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때는 장애 집회가 없었으니까 7년 동안 없었으니까. 다음에 이낙연 대표, 송영길 대표 이런 분들은 장애 집회를 안 해본. 이재명 대표는 다 해보네요 이제.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군요. 30만 모으는 거 쉬우세요? 강감찬의 귀주대첩이 10만 대군이에요. 기억들 하십니까? 역사 속에 귀주대첩이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갤워치님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살다 보면 좋은 날님. 지난주에 아버님을 멀리 보내드리고 나니 부모를 먼저 보낸 자식 심정도 이러할진데 아이고. 자식을 먼저 보낸 이태원 유족분들의 고통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네요. 새날 항상 응원합니다.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